자, 이번 시간은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이라는 거는 공부 우리 해봤잖아요.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아마 그때도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몇천 년 전 사람들도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도형이었겠죠.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질이 연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되는 분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뿐만이 아니고 2학년, 3학년 돼서도 거의 모든 도형 문제는 이 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도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초부터 천천히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위에 놓여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좌표 평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이라는 것을 좌표 평면에 딱 그렸을 때 그 원이 나타내는 방정식, 원의 방정식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먼저 아주 쉬운 이야기부터 하죠. 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 아시겠지만 특정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거. 이게 원을 정의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이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습, 어떤 특정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들을 다 모아보면 그 점들의 모임은 하나의 원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이 특정한 한 점이 바로 뭡니까?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같은 거리라고 하는 요만큼의 거리,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원의 방정식은 중심과 반지름이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될 이 원의 방정식 안에는 중심과 반지름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고요. 그 원의 방정식 안에 어떻게 이 중심과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좌표 평면 안에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중심이 A, B라고 해보겠습니다. 중심이 A, B고요. A, B에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진 모든 점들을 모은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원의 방정식도 하나의 자추의 방정식이거든요. 예전에 말했지만 특정한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을 모아놓은 거 자추라고 하는 건데 그 특정한 점들 중에 하나를 제가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점들을 대표해서 이 X, Y를 세팅해놓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세워볼 건데요. 자, 관계는 어렵지 않죠?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얼마다? R이다 라고 하는 게 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거리 R과 같다. 이게 X, Y와 A, B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쁘게 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루트는 날아가고 R 제곱이 되면서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수없이 보게 될 원의 방정식입니다. 중심이 A, B이면서 반지름은 R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자, 예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X-1의 제곱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여러분 이걸 딱 보고 중심은 얼마고 반지름은 얼마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중심은 얘랑 얘를 잘 비교해 보시면 1,-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지름은 우변 4인데 4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변은 반지름 제곱이니까요. 반지름 길이가 2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원에 대한 정보를 줄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줄 때 아주 정직하게 중심과 반지름을 딱 이쁘게 주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심과 반지름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요, 중심과 지나는 한 점을 줄 수도 있어요. 원의 중심을 제시해주고 원의 중심이 있고 특정한 점, 예를 들면 1,1을 지난다. 이렇게 지나는 점을 제시해주면 우리는 원을 하나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름의 양끝점
지금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등등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원에 대한 조건을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조건들을 가지고 이런 예쁜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이 식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것도 표준형인 거죠. 얘를 조금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자, 전개를 해보는 거거든.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4y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그 다음에 상수항은 1에다가 4에다가 4 넘으면 사라지죠.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한쪽으로 싹 다 몰아서 쓴 것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일반형보다는 표준형이 보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지면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꾸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여러분이 중3 때 그 2차 함수 식 정리하는 거 있었잖아요. 2차 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그 과정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형을 만나면 표준형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쌤이 원의 방정식을 제시해 줄 때 조건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 수 있다 그랬죠? 자, 특별히 우리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중심의 좌표가요. 중심이 1,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반지름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원이 X축에 접합니다. 이런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X축에 접한다. 자, 아주 특별한 상황에 원의 방정식 구해보는 거야. 중심이 1,3이고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X-1 제곱에다가 Y 빼기 3의 제곱 여기까지 쓸 수 있는데 뭐를 모른다? 반지름을 몰라요. 그래서 반지름 모르니까 R 제곱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자, 우리는 이 X축에 접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R을 구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항상 이쪽 단원, 이 대단원 1단원은 반드시 그림을 매번 그려야 됩니다. 중심이 1,3이고요. 여러분, X축에 접한 원을 스스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중심인데 X축에 접해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원이 조금 이렇게 좀 커다랗게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X축에서 탁 접하는 모습, 얘가 수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 별다른 배경 지식 없이도 이 그림만 보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원의 반지름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딱 봤을 때 반지름, 요게 바로 반지름이고 제가 지금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길이가 바로 이 y좌표의 크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절대값 y좌표. 그러니까 반지름은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반지름 값은 3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인데요. 이거를 형식화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잖아요.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그 원의 반지름은 뭐랑 같을 수밖에 없냐면 중심의 Y좌표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떤 뭐 개념으로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은 당연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Y좌표 3이니까 반지름 3이라고 썼는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1,-3이면 이 아래쪽에 있으면 자, 이때도 원이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그때 반지름은 여전히 3이잖아요. 반지름 길이는 3이니까 이 중심 좌표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시면은 완벽한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원의 중심이 주어지고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중심이 예를 들어 2,4라고 해보고요. 어디에 접한다고 해볼까? Y축에 접한다.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Y축에 접한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중심이 2,4이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을 싹 그려보면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접해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별다른 배경 지식 없이도
반지름 길이는 요만큼이 반지름 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만큼의 길이가 곧 X좌표랑 같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는 중심의 X좌표가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심의 X좌표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 2,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으면 그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여기다가 탁 씌워주시면 그게 바로 이 원의 반지름이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한 다음에 반지름은 2와 같다.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괜찮죠? 네. 그래서 x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 y축에 접하면 반지름은 중심의 x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쉬운 값. 자,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중심이 예를 들어 3,3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 중심이 3,3이야. 중심이 3,3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그러면은 이렇게 동시에 싹 접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동시에 접하게 되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반지름이라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도 반지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건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에 y-3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게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가끔 수업하다 보면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중심이 3,3이 아니라 예를 들면 3,4 이러면 어떤가요? 물어보시는데 생각해봐. 중심이 3,4야. 3,4 요 정도 있어요.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라고 해봐. 그럼 여러분 이때 X축이랑 Y축에 동시에 접하게 그릴 수가 있나요? 한번 그려보려고 해봐. 그려보면 여기도 접해야 돼. 여기도 접하고 밑에도 접하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쪽은 좀 짧고 이쪽은 더 길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건 원이 아니라 뭐가 된다? 이건 타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잘 들으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중심의 좌표가 X좌표랑 Y좌표가 똑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두 녀석의 절대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꼭 3,3은 아니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 -2 이런 것도요. 중심이 2, -2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좌표, Y좌표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군요.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반드시 중심의 x좌표랑 y좌표가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달라버리면 원이 안 그려집니다.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유식하게 말하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요. 좌표가 X좌표, Y좌표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Y 콜 X 위에 존재해요. 예를 들면 3,3 여기에 존재하죠. 혹은요. Y 콜 빼기 X 위에 존재해요. Y는 빼기 X 위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X축에 접하거나 Y축에 접하거나 어렵지 않은데 동시에 접할 때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원이 두 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의 좌표가 X좌표, Y좌표 절대값이 같아야 되고 그 말인즉슨 중심의 좌표가 Y 콜 X 위에 있거나 Y 콜 빼기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제는 문제 풀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